아침엔 세계 시간입니다. 러시아와 벨라루스가 밀착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두 나라는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한 국가 통합 논의를 본격화한 데 이어서 지난 10일부터 대규모 합동 군사 훈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훈련은 오늘 종료될 예정입니다.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대규모 합동 군사훈련 정식 명칭은 자파드 2021입니다. 자파드는 러시아어로 서쪽을 뜻하는데 서방 국가의 침략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훈련입니다. 러시아와 벨라루스는 지난 2009년부터 4년마다 합동 군사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러시아 훈련장 9곳과 벨라루스 훈련장 5곳에서 동시에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원된 병력 규모만 20만 명에 이릅니다. 80대 이상의 항공기와 헬리콥터, 290대 탱크와 240문의 포, 다연장 로켓 시스템과 박격포 15척의 함정 등 760대 군사 장비도 동원됐습니다. 지난 13일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에서 동쪽으로 450km 떨어진 니제고로드주 물리노 훈련장을 직접 찾아 훈련을 참관했습니다. 특히 탐색과 사격 지원, 신형 무인 전투 차량인 우란-9을 비롯해 러시아의 최신형 무기들이 등장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은 푸틴 대통령과 함께 훈련을 지켜보면서 직접 설명에 나섰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Оранжевый кружочек, видите, да? Это первое подразделение роботов. Боевых роботов вооружены достаточно серьезные, и роботы такие уже. Дальность управления до 3 километров. 푸틴 대통령은 자파드 2021 훈련이 시작되기 하루 전날인 지난 9일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밀착을 과시했습니다. 폴란드와 라트비아 등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 일부는 우려 섞인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폴란드 외교장관은 러시아와 벨라루스 양국의 합동 군사훈련에 대해 나토 회원국 전부가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푸틴 대통령은 서방의 위협에 대응하는 방어적인 성격의 훈련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Эти учения не направлены против кого бы то ни было, но их проведение логично в условиях, когда другие объединения, НАТО, например, активно наращивает свое военное присутствие вблизи границ союзного государства и пространства ОДКБ. 이 같은 상황에서 러시아는 내일부터 19일까지 사흘 동안 총선을 치릅니다. 러시아 전문가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이신욱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밀착 상황부터 살펴보죠. 대규모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고요. 양국 정상회담에서는 연합 국가를 만들기 위한 실행 과제들을 확정해서 발표했습니다. 21세기 들어 전례가 드물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국가 통합 실제로 성사될 수 있을까요? 네,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통합 논의는 지난 1999년부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권 유지가 목표인 벨라루스 루카셴코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2008년 푸틴 대통령이 삼성 규정으로 인해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지자 러시아와 벨라루스 통합 대통령이 되는 것을 모색하기도 했습니다만 실각 우려를 우려한 루카셴코 대통령의 반대로 지금까지 통합 논의는 진전되지 못했습니다. 네. 그러나 벨라루스의 경제 사정이 급격히 어려워진 2020년을 기점으로 러시아로부터 15억 달러 차관을 제공받는 등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고 지난 8월 야권 지도자를 체포하기 위해 여객기를 강제 착륙시킨 이후 서방의 경제 제재가 심화되고 있어 친러시아로 기울고 있는 벨라루스와 러시아의 국가 통합은 성사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상 러시아가 벨라루스를 흡수 통합할 가능성이 크지 않겠습니까? 벨라루스 국민들의 반응도 궁금해지는데 지난해부터 벨라루스에서는 반정부 시위가 격렬하게 이어져 왔죠. 여전히 국민들의 반발이 클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작년 8월 대선 이후 벨라루스 야권은 대규모 부정선거 규탄 시위를 하는 등 국민적 저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구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벨라루스 야권에 대한 루카셴코 정부의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콜레스니코바에 대해 징역 11년을 선고하는 등 대대적인 탄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벨라루스 정부의 야권에 대한 정치적 탄압은 벨라루스에 대한 흡수 통합을 추구하는 러시아 정부의 사전 정지 작업으로 보입니다. 경제적으로 러시아 정부는 재정 지원, 화폐 통합, 에너지 협력 등을 통해 벨라루스를 석국화시킬 것으로 보여 앞으로 10년 안에는 벨라루스가 러시아에 합병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정학적으로 벨라루스는 러시아가 서유럽으로 진출하는 진출로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는 벨라루스 국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국가 통합 정책을 시행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이 같은 상황에서 내일부터 러시아에서는 총선이 진행됩니다. 푸틴 대통령 여전히 권력을 탄탄하게 유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지지율은 집권 여당과 함께 하락세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 결과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푸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2016년 80%대에서 최근 61%로 떨어지고 여당인 통합 러시아당 지지율이 2008년 이후 최저인 26%로 떨어지는 등 이상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장기 집권에 대한 염증과 코로나 사태, 그리고 경제난 등 민생고에 시달리는 러시아 국민들이 여당인 통합 러시아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푸틴 정부는 잔뜩 긴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푸틴은 벨라루스와 대규모 군사훈련과 함께 국가 통합을 추진하여 멀어져가는 민심을 잡고 총선에서 승리를 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 국민들은 벨라루스와의 국가 통합을 구소련의 영광을 재현하는 강력한 국가 프로젝트로 받아들이고 있고 이 점은 푸틴을 지지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신욱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였습니다. 러시아 선거관리위원회는 코로나19 대유행을 이유로 이번 총선 기간을 사흘로 늘렸습니다. 과거 투표소에 설치했던 부정선거 감시용 카메라도 사이버 공격 가능성을 이유로 금지했습니다. 러시아 야권은 선거인과 득표수, 대조 작업 등 투표 감시 행위 자체가 어려워졌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야권 성향의 한 러시아 정치평론가는 얄팍한 뇌물과 온갖 종류의 속임수, 그리고 행정력을 동원한 반체제 인사 박해가 푸틴 세력이 택한 선거 전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현색이었습니다.